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윌땡에서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좀 애착을 가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경찰, 필기준비생 분들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코칭 진단 프로그램. 그래서 뭐 슬럼프 예방 진단,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여건상,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소화율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사람마다 어떤 이제 이론 강의를 보고 본인이 흡수하는 소화율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획일화된 공부 방법론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개별 맞춤형으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경찰 준비생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이제 이번에 과목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내년에 이제 과목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필기 준비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린 영상이에요. 과목 개편이 언제죠?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2년 내년이죠. 경시생 분들 고민 타파예요. 공무원 분들은 요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거의 만으로 한 7년 정도 대형 이제 고시학원가에서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면접, 준비생 분들 면접 캠프를 총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필기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개발도 하고 직접 운영도 했는데, 경찰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요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에만 올인을 해요. 왜냐하면 필기를 통과 못하면 체력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필기만 통과하면 체력하고 면접은 어떻게든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체력은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남경보다 여경분들이 체력 평균 점수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여경분들은 스스로가 약하다고 인식하니까 체력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남경분들은 왕년에 내가 운동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든지 그 필기만 합격하면 어떻게든지 단기간에 뭐가 되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나 체대생들을 되게 많이 코칭해 봤거든요. 의외로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유명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체력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필기 준비만 하고. 체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체대 출신이면 체대 입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틈틈이 본인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또 고득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체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체력은 저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전체 채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생점수라고 해요. 이것도 생점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체력하고 면접에서 벌어지는 점수 편차는 점수 편차는 그대로 들어가요. 요거는 2분의 1인가 반영돼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필기를 아무리 잘 쳐도 체력에서 망쳐버리면 점수 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면접에서 만회가 안 돼요. 그리고 경찰 면접은 거의 2배수 가까이로 뽑는데, 체력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많이 깎이고 면접에서 그 1배수 기준점으로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선들이 많이 뒤집혀요. 우리 합격생들은 카페 합격 수기를 보시면 여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요 합산 점수가 제일 많이 뒤집힌 게 환산 점수로 4점,
환산 점수로 4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편차예요. 이거 면접에서 뒤집었어요. 그 합격 수기 읽어보시면 있어요. 여경분들 4점 있죠.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특채에서는 제가 몇 번씩 얘기해드린 필기는 꼴찌였고 체력에서 27점인가 26점이 나왔는데 뒤집고 본인 혼자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법학 특채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공채 기준점으로 따지면 남경은 1기하고 2기생하고 나중에 이제 기수로 까먹었는데 환산으로 6점을 뒤집은 경우가 있어요. 6점에서 7점 가까이 있습니다. 합격 수위가 불가능한 점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만큼 점수 편차가 많이 났던 경우죠.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운이 따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주로 이제 면접을 코칭하잖아요. 면접 코칭 프로그램으로. 물론 이제 온라인 체력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체력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걸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개발했던 취지가 면접을 하는데 필기 준비하는 동안 체력 전혀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체력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버 트레이닝이 돼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꽈락을 맞아서 면접 준비조차도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이제 체력 학원의 잘못이긴 한데 오버 트레이닝을 시킨. 근데 체력 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개별 맞춤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기 준비하는 동안 본인이 체력 준비 안 한 잘못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 준비하는 동안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으로 체력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체력 학원 갔을 때 몸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걸 했는데, 어쨌든 주로 제가 이제 면접 코칭을 해보면 체력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30%는 뒤집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합격생들 기준이면 거의 한 50%가 뒤집혔고요. 1배수 밖에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뒤집었어요. 우리 합격생들은. 이거 엄청난 퍼센테이지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필기 준비하면서 체력 면접 같이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과목 개편 전에는 여러분들을 경찰 공무원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건 영어였어요.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영어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노답이니까 계속 필기를 합격 못 해가지고 필기에 너무 올인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부 전공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필기에서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전공 과목으로 바뀌면서 이제 얼마나 본인이 필기 준비를 제대로 깊이 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체력하고 면접이에요. 근데 체력은, 이게 왜 체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냐면, 체력은 투자 대비 효율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필기 준비는 여러분들이 10시간 준비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공부 방법대로 안 하면. 근데 체력은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체력을 이제 준비를 하면 푸시업 계속 막 한 개라도 더 늘리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늘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체력은 투자한 만큼 효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체력은 50점 만점에 47점이나 45점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점수면 필기 꼴찌로 합격해도 면접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면접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못 받죠. 왜? 체력 준비를 잘 안 하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과목이 개편되고 나면 필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나 한국사가 빠지면서 이런 지엽적인 과목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진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형태로 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체력 준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체력 학원에 가면 거의 3시간씩 뺏겨요.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 뺏겨요. 주 3회 정도를. 갈 때, 올 때, 가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잡담하고, 운동 끝나고 또 거기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잡담하고, 그 다음에 뭐 샤워하고, 뭐, 그리고 학원 가는 동안 또 오는 동안 그만큼 이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주 3회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에서
체력을 이 정도 투자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필기에서 도태되는 거죠. 제가 아까 최대 준비생들이 점수가 완전히 높든지 아니면 아예 낮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최대생들은 본인이 예전에 최대 입시를 하면서 운동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기록이 향상되는지 운동 프로그램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 줄 알아요. 이 친구들이. 강점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수험생 중에 한 명, 걔가 그 당시 때 35인가 이랬어요. 34이었나? 근데 체력을 만점 받았어요. 최대 나와서 수영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력 준비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뭐 공부하다가 공부 잘 안 되면 푸시업하고, 공부하다가 공부 잘 안 되면 윗몸 일으키기 하고,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그냥 뛰러 갔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체력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이제 푸시업 쫙 하고는 짬 좀 딱 빼고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지치면 달리기 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단기 합격했어요, 이 친구. 지금 그 친구가 말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제가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제 신청한 분들 이 학습 설계 해드릴 때 필기 시험 위주로 전체 시간을 구성하되,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나 4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 7시 이후일 수도 있어요. 8시쯤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 막 하다가 현저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반복되는 시간대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운동은 30분에서 5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면 안 되는 거죠. 홈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홈트레이닝. 근데 선생님 홈트레이닝 해가지고 기록이 늘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최대생처럼 운동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칭케어 수강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분들한테는 일단 체력학원을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체력학원을 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수강 등록을 하는데, 3개월이 제일 좋고, 그 3개월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거기 체력학원의 강사분들께 제가 혹시나 뭐 일이 생겨서 체력학원을 못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 계획표를 짜면은 좋을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운동할 때 정확한 자세, 그 다음에 기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동 방법을 깨우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내가 공부하다가 목이 너무 아파. 거북목이야. 거북목인데 푸시업 할 때 너무 힘들어. 그거 검색하면 유튜브에 잘 나와요. 맞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체력학원에 가서 직접 배우시든지 간에 운동 방법을 배운 다음에 본인이 30분에서 50분씩 홈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홈트레이닝. 헬스장도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경찰 지금 현재 체력시험 과목 기준대로라면 안 가도 돼요. 혼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트랙에 가서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공부하는 장소에서 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본인 집에서 하든지 간에 푸시업 하고, 이거 운동 방법대로만 공부하다가 제일 안 되는 시간대에 30분에서 50분씩 집중적으로 하면 계획표 잡은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요. 막 푸시업을 늘리는 방법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요즘에는 엄청 많죠. 그거대로 해보라고요. 아, 선생님, 그래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돼요. 해보세요. 안 하니까 문제죠. 하다, 안 하다. 하다가 필기 잘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필기하다, 준비하다 공부 잘 안 되니까 술 마시고. 그래서 그래요. 운동은 한 만큼 나와요. 근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효과가 약간씩 떨어질 뿐이지, 운동은 한 만큼 나와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주구장창 다니지 말라고요. 학원에 가서는 한 3개월이나 한 5개월 등록해가지고는 3개월만 하면 돼요. 운동 방법론을 배우라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찾아서 또 검색해보고 전문가의 영상도 한번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운동 프로그램을 본인 몸에 맞게끔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여경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때 여경이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체력 준비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통으로 3시간씩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면접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제가 경찰 공무원 분들은 집단 면접에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게 들어오는 청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민식이법의 도입 배경과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런 주제가 사전조사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고, 집단 면접에서 토론 주제가 토론을 안 하는 청이랄지라도 공통질문 형태로 시사 이슈가 좀 난이도 있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청별로 대학 교수님들이 외부 전문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해당 지역의 공립대 교수님들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경찰분들 수준이 높아져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좀 퀄리티 있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생분들 면접 준비할 때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사실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 도출하는 게 힘들어하는데, 그건 제 프로그램대로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해요. 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제일 괴로워하는 게, 이제 제가 6개월치의 시사 이슈를 전부 다 정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과제로 내드려요. 거기서 미쳐버려요. 양치기를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필기시험은 강사분들이 다 요약 정리해서 안내해주고 그거 암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면접은요, 아까 그 6개월치의 시사 이슈면 엄청나게 개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이슈마다 도입 배경이 있을 거고, 쟁점 사항이 있을 거고, 그거 전부 다 정리하고, 이해 안 되면 또 내용도 분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경찰 면접 준비생분들이 3, 4주 안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하면서 반드시 일기를 적으라고 했죠. 일기도 사실관계 위주로 적으면 안 되고, 그날 내가 어떤 감정을,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깨달은 점 위주로 적으라 했잖아요. 요 관련 영상은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필기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하는 방법 해가 올린 게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관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사 이슈를 미리 분석하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걸 막 종이에 안 적더라도 그냥 한번 가볍게 보기만 해도 머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 지금 이번에 멤버십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가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매달 꾸준히 제가 올려드린 것만 정확하게 보고 그때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 놓으셔도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유튜브에서 매주 있었던 중요한 시사를 찾아서 분석하는 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심층 면접에서 출제 예상 가능한 이슈 중에서 면접에서 답변해야 되는 이슈 중심으로 풀어서 미리 설명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미리 이제 유료 멤버십 등록하고 그걸 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쳐내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미리 시사 이슈 제가 각 분야별 면접 준비생들을 위해서 분석해 놓은 걸 보고, 그냥 심층 면접 답변용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미리 봐놔라 이 말이에요. 미리 조금씩 봐놔야 돼요. 매주 습관적으로.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면 MBC 100분 토론이나 각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이라도 정기적으로 시청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방송 분량이 너무 길고, 그게 이제 제가 그 과제를 나중에 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심층 면접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핵심 쟁점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필기 준비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력하고 면접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과목 개편된 후에 학습 전략에서는. 왜? 영어하고 한국사 빠졌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사가 있을 때는 이게 막 이 블랙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이걸 아예 할 여력이 안 됐던 건데, 이제는 이게 빠지고 전공 과목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이거를 현명하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준비생들이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드리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필기만 합격하면 이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
제일 많이 기록이 몇 번인지 아세요? 5번 있어요. 5번. 체불 경험 5번. 경찰만.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진 게 5번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지금 검찰 수사관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5번 떨어지고 비전문적인 스포츠 학원에 갔죠. 그때는. 그분이. 체력 점수도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검찰직에 지원하고 찾아오셨는데, 검찰직에서 1배수 바뀌었는데, 면접에서 뒤집고, 그러니까 국가직은 면접을 만점 받아야지 필기 성적 상관없이 우선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우수 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 면접을 만점을 받고 필기 성적 상관없이 1순위로 합격했어요. 그분이. 근데 경찰 시험만 체불만 5번 했어요. 내분한 분도 정말 많아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코칭하다 보면 3번에서 4번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좀. 필기 합격했는데 이거 어중간하게 나와, 이것도 잘 못해, 아니면 비전문적인 곳에 가서 막 모범 답안 같은 걸 달달달 외워가, 그래가지고 또 떨어져, 또 시험 바로 다음엔 또 붙네. 근데 필기 성적은 안 좋게 붙네.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 나니까 또 체력 준비는 안 돼 있어. 또 체력 준비 안 돼 있는 와중에 또 면접은 또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그래 또 떨어져. 또 필기는 합격을 했어. 또 어떻게, 왜냐면 필기는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면 합격을 하니까. 근데 기간이 짧아서 또 면접 체력 준비가 안 돼 있네. 체력 점수 낮아. 또 면접은 또 비전문적인 곳에 가서 모범 답안만 달달달 암기해.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은. 제가 전국 각지에서 최불만 3번, 4번, 5번, 아까 그분 6번이었다. 7번 만에 검찰직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저는 1대1 코칭으로 주로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필기 합격한다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에요, 경찰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필기 합격 안 하면 이거 기회가 없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운이 좋게 어떻게든 필기 합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논스톱으로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리, 그때 합격한들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간단한데 이걸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제 장담하건대. 알겠죠?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